논점 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로마자 1. 개념. 기속행위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기관이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로마자 2. 구별 실익. 1. 개설. 행정소송에 있어서 기속행위의 경우 전면적 심사가 가능하나 재량행위의 경우 일탈 남용이 아닌 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에 부착이 불가하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권 범인의 부관에 부착이 가능하다. 그 외에 법원의 통제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요건 충족에 따른 효과의 부여. 양괄호 1. 개설. 행정청은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 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괄호 2. 판례 및 검토. 건축 허가와 같은 기속행위인 거부인 경우 법령 외의 사유인 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재량행위 거부는 자연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은 재량권 행사로서 법령에 근거 없어도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재량행위 경우 법령 외의 사유로 거부가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 해태가 없어야 한다. 로마자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 1. 개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있어 법률 규정이 일차적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재량권은 입법권에 의해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 규정의 물리적 표현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입법 취지 및 입법 목적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해 법령의 규정과 함께 문제가 되는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및 공익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구별 기준. 양괄호 1. 학설. 요건 재량설은 재량이 요건 사실의 존부의 인정에 있어서만 인정한다고 보며 효과 재량설은 재량이 효과의 선택에 있어서 인정된다고 한다. 기본권 기준설은 상기학설이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 중 일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양자 구별을 위해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종합설은 1차적으로 법문 표현, 관련 규정, 입법 취지, 고려, 법문 표현이 불분명한 경우 종합적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양괄호 2. 판례 및 검토. 판례는 관련 법령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 효과 재량설을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공익성을 구별 기준으로 들기도 한다. 생각건대 상기 구별에 대해 단일 기준보다는 법령 검토를 1차적으로 하되 기본권 및 공익성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로마자 4.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 재량권이 이 법적 한계를 넘은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한 것이 된다. 재량권의 한계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말한다. 논점 21. 판단 여지. 1. 의의. 판단 여지란 법률 요건의 불확정 개념 해석에 있어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을 말한다. 2. 인정 여부. 양괄호 1. 학설. 긍정설은 판단 여지는 법원에 의한 법률 요건 인식 문제, 재량은 입법자에 의한 법률 효과 선택 문제로 구분된다고 한다. 부정설은 재량과 판단 여지 모두 사법심사 배제가 가능하며 구별 실익이 없다고 한다. 2. 판례. 판례는 감정평가 시험의 합격 기준, 공무원 임용 면접 전형, 사법시험 출제, 교과서 검정 처분 등을 재량의 문제로 보고 있어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합격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 실시 기관인 행정청의 고유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자유재량에 속한다. 양괄호 3. 검토. 재량과 판단 여지는 그 개념, 필요성, 인정 근거, 내용, 인정 기준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인정 영역. 비대체적 결정의 영역, 구속적 가치평가 영역, 고도의 예측 결정, 정책적 결정 등이 있다. 4. 판단 여지의 한계. 판단 여지는 판단기관의 적법 구성, 절차 규정 준수, 정당한 사실관계 판단 여부, 일반 원칙 위반 여부 등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논점 22. 부관. 1. 부관의 개념. 부관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로서 이는 행정의 유연성, 탄력성 보장 등의 기능이 있다. 2. 부관의 종류. 양괄호 1. 조건. 조건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하고,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양괄호 2. 기한.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 여부를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하며 시기와 종기가 있다. 양괄호 3. 부담. 부담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자귀, 부자귀,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한다. 양괄호 4. 철회권 유보. 철회권의 유보라 함은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음을 정한 부관을 말한다. 3. 부관의 한계. 양괄호 1. 부관의 가능성.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행위의 경우 부관 부착이 가능하다. 종래의 기속행위는 부관의 부착이 불가하다고 보았으나 최근 판례는 기속행위여도 요건 충족적 부관에는 부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근거가 있다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양괄호 2. 부관의 내용상 한계. 부관은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이라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양괄호 3. 시적 한계.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 부관의 부착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독립쟁송 가능성과 쟁송 형식. 양괄호 1. 문제점. 부관이 위법한 경우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위법한 부관만을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와 소송 유형의 형태가 어떠한지 문제된다. 양괄호 2. 학설. 부담만 가능성설의 경우에는 부담만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분리 가능성 기준설은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 가능한 경우 독립쟁송이 가능하다고 보며 분리 가능한 부담인 경우에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과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하여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전면 근정설은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모든 부관에 대하여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부담의 경우에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과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하여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양괄호 3. 판례. 대법원은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기타 부관의 경우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어업 면허 시 부속선 사용을 금지하는 부관 사건에서 위법한 부관을 삭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인정하여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즉, 부관이 위법한 경우 신청인이 부관부 행정행위의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동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양괄호 4. 검토. 위법한 행정작용의 통제를 위하여 가능한 한 쟁송 가능성을 넓혀야 하는 바 전면 근정설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5. 독립취소 가능성. 양괄호 1. 문제점. 부관만 독립하여 쟁송이 가능하다면 부관만이 위법한 경우에 독립하여
취소 판결이 가능한지 견해가 대립된다. 양괄호 2. 학설. 기속행위의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바, 기속행위에 부과된 부관은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다. 재량행위의 경우 모든 부관에 있어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바, 독립취소가 불가하다는 견해,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양괄호 3. 판례. 판례에 의하면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양괄호 4. 검토. 생각건대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 목적의 실현을 적절히 조절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논점 23. 행정행위의 효력. 로마자 1.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 1.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에 의해.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구속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가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2.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여부. 비구별설은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에도 미치는 효력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로서 종래의 통설의 입장이다. 구별설은 공정력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나 구속요건적 효력은 제3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으로 구분한다. 생각건대 양자는 근거와 내용을 달리하므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정력의 근거. 양괄호 1.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그 행위의 신뢰에 모든 사람이 법적 안정성에 이익을 갖는다는 점으로 법적 안정설이 타당하다. 공정력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양괄호 2. 실정법적 근거. 행정기본법 제15조에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마자 2. 존속력. 형식적 존속력이란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 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말한다. 실질적 존속력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당의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을 말한다. 로마자 3. 집행력. 집행력이란 행정행위에 의하여 부과된 행정상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힘을 말한다. 논점 24. 선결문제. 1. 문제점.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가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구성요건적 효력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나
효력 유무 또는 효력 부인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선결 문제로 되는 경우에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수소법원이 당의 선결 문제를 심리 판단할 수 없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2. 선결 문제의 의의. 선결 문제란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를 다른 특정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효력 유무란 유효, 무효, 실효를 말하고 존재 여부란 존재, 부존재를 말한다. 그런데 선결 문제를 규정하는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선결 문제의 일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나머지 사항은 학설과 판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3. 민사소송과 선결 문제. 양괄호 1.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쟁점인 경우. 반괄호 1. 문제점.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선결 문제가 된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반괄호 2. 학설. 부정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법성의 추정이므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은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한다고 보며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긍정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은 아니며 행정행위의 적법 또는 위법을 묻지 않고 잠정적으로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힘이므로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은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한다. 반괄호 3. 판례. 판례는 위법한 대집행 처분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고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리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반괄호 4. 검토. 생각건대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절차적, 잠정적 통용력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양괄호 2.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쟁점인 경우. 부정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므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위법한 조세 처분에 의한 과혼합 조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세 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4. 형사사건과 선결 문제. 양괄호 1.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쟁점인 경우. 반괄호 1. 학설. 부정설은 적법성의 추정설의 입장으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은 구속되며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권이 없다고 본다. 긍정설은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예시적 해석하며 쟁송기간을 놓쳐 취소소송의 기회를 상실한 국민에게도 형사소송 단계에서
다시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 보장의 만전을 기할 수 있음을 논거로 한다. 반가로 2. 판례. 대법원은 토지의 형질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건에서 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구 도시계획법상 위반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가로 3. 검토. 생각건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양가로 2.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쟁점인 경우. 반가로 1. 학설. 형사법원에도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므로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부정설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긍정설이 대립한다. 반가로 2. 판례.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한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무면허 운전죄 사건에서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설 입장이다. 반가로 3. 검토. 긍정설을 취하는 경우. 생각건대 인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법원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범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긍정설이 타당시 된다. 부정설을 취하는 경우. 형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부정설을 취할 수밖에 없다. 논점 2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적법요건. 로마자 1. 개설. 행정행위의 요건을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및 유효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불비한 행정행위를 흠 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 행정행위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로마자 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행정행위는 부존재하는 것이 되며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된다. 로마자 3.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하는 효력을 발생한다. 제3자에 대한 통지는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통지의 방식으로는 송달과 공고 또는 고시가 있다. 도달이라 함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주어진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알았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효력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로마자 4. 적법요건. 1. 의의. 행정행위가 행해짐에 있어 법에 의해 요구되는 요건을
적법 요건이라 한다. 2. 요건. 양가로 1. 주체에 의한 요건. 행정행위는 당의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한 행위여야 한다. 양가로 2.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있어 적법하고 공익에 있어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실현 가능하고 관계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양가로 3. 절차에 관한 요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상 하자의 유형으로는 법령상 요구되는 상대방의 협력이나 관계 행정청의 협력의 결여, 필요적인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의 결여, 이유 제시의 결여, 송달 방법 등의 하자 등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개별 법률 또는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각종 절차의 결여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양가로 4.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3. 적법 요건을 결여한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가 적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행위는 흠 있는 행정행위가 되며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존재, 무효 및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로마자 5. 유효요건. 유효요건이라 함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고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은 행정행위의 무효요건에 대립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행위는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공정력에 의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논점 26. 행정행위 하자의 예. 로마자 1. 주체의 하자.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자로서 행한 행위는 원칙상 무효이며 합의제 기관의 행위에 적법한 소집이 없거나 의사 또는 의결정 족수가 미달되었거나 결격자가 참가한 경우 등 구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합의제 기관의 행위는 원칙상 무효가 된다. 법령상 다른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기관의 협력을 결한 행위는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문제된다. 다른 기관의 협력에는 다른 기관의 의결, 승인, 동의, 협의, 심의, 자문 등이 있다. 다른 기관의 협력 중 다른 기관의 의결이나 승인 또는 동의 등과 같이 행정청의 행정결정이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에 기속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하자의 효과를 논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체의 하자에 해당하며 원칙상 무효의 원인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절차의 하자로 보아야 하고 법률에 의해
관계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때에 그 협력의 결여는 무효 원인이 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취소 원인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내부 위인과 연결 로마자 2. 내용의 하자 1. 행정행위의 내용의 법 위반 행정행위의 내용은 법의 일반 원칙 및 헌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법에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행정행위는 원칙상 무효이다. 또한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헌법, 법률, 법규명령, 불문법인 일반 원칙 등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할 경우 재량행위는 일탈, 남용, 해태가 없어야 할 것이다. 2.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3. 행정행위의 내용의 공익 위반 4. 행정행위 내용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실현 불가능, 내용의 불명확 등 로마자 3. 절차의 하자 일반적 기준으로서 절차의 정한 취지, 목적이 상호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절차를 결하는 때에는 그 절차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되어 무효의 원인이 되며 절차의 취지 목적이 단순한 행정의 적정 원활한 운영을 위하는 경우 등 행정상의 편의에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결하는 행위는 반드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 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한 행위 법령의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볼 것이다. 2.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하는 행위 공고 없이 행한 행정행위 수용할 토지 세목의 공고 또는 통지 없이 행한 토지 수용 재결 등 자기 이익의 보호를 위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공고 또는 통지 그 자체를 결여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단순한 하자가 있을 뿐인 때에는 당연 무효는 아니다. 3.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입회 또는 협의를 결한 행위 이해관계인의 이익의 보호 또는 조정을 목적으로 한 이해관계인의 입회 또는 협의 등을 결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전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그에 해당한다. 4. 필요한 청문 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행위 행정절차법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개별법에서 행정처분을 행하기 전에 청문 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법에 의해 요구되는 청문 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견해는 행정 절차는 실제법상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보고
또 다른 견해는 청문 절차의 결여는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청문 절차의 하자가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여부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 청문 절차 하자의 정도, 행정행위의 성질,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그 하자가 당사자 등의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충분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당해 행정행위는 무효로 될 것이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판례 입장. 판례는 원칙상 절차의 하자를 중요한 하자로 보지 않으면서 취소할 수 있는 하자로 보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나 과세전적 부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원칙상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보고 당연 무효로 본다. 로마자 4. 형식에 관한 하자. 원칙적으로 무효. 논점 27. 행정행위의 하자. 로마자 1. 개설.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행위가 그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그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위법한 행위를 하자 있는 행위로 부를 수 있다.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을 행정행위의 하자라 한다. 위법이라 함은 법의 위반을 의미한다. 부당이라 함은 법을 위반함이 없이 공익 또는 한 목적성의 판단을 잘못한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행위가 부당한 행정행위가 된다. 로마자 2. 행정행위의 부존재.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행위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로마자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 및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무효라 함은 행정행위가 외관상 성립은 하였으나 그 하자의 흠으로 인하여 행정행위가 애초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무효란 외관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전혀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취소란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로 통용되는 행위이다.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양괄호 1. 구별 실익. 무효와 취소는 쟁송의 형태, 효력, 제소기간 등에 있어서 구별 실익이 있다. 양괄호 2. 구별 기준. 반괄호 1. 학설. 중대한 하자만 있으면 무효라는 중대설. 하자의 중대성은 항상 무효의 요소로 하되 하자의 명백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익 형량에 따라 보충적으로 적용하자는 명백성 보충성설.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외관상 일견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라는 중대 명백설. 중대 명백설 중 명백성의 요건을 원하하여 공무원의 조사에 의해 명백성을 판단하는 조사 의무설, 행정행위의 성질과 법적 안정성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가치 형량설이 대립한다. 반가로 2. 판례.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이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적법 요건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소수견에는 난지도 펜스 공사와 관련된 건설 영업 정지 처분 무효 확인 사건에서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중대 명백서를 예외적으로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경우 무효라 판시한 바 있다. 반가로 3. 검토. 생각컨대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행정 목적의 실현 내지 행정법 관계의 안정 요청과 개인의 권리구제 요청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때 양자를 조화하는 중대 명백설이 타당하다. 결국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중대 명백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논점 28. 위헌, 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등. 1. 위헌 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대법원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중대 명백설에 입각하여 위헌, 위법이 있기 전에 위헌 위법인 법령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2.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집행령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위헌 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행한 처분의 집행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생각건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의 기속력에 위반되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